이니까 4시 1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리겠습니다. 4시, 4시 10분, 4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불안해서요. 다들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대략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은데, 어, 한 2분만 더 기다려서 진행할게요. 4시 10분은 또 너무 길고, 4시 6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지금 인터넷이 불안해서 튕겨나가가지고 다시 재접속을 했고요. 1분 후 4시 6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보현님, 김보현이었습니다. 네, 4시 6분이 됐네요.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DB증권의 김태강 부장입니다. 어, 4시에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인터넷이 불안하면서 튕겨졌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빨리 이제 다시 재접속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일단 조금 지체된 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장을 먼저 보면요. 이게 이제 S&P 500 차트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커서 좀 이제 상황을 조금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미국 차트가 조금 이해가 되게 이런 차트죠. 그래서 이제 딥시크 문제와 이제 상호 간세 얘기 나오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죠.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런데 음, 지금 아주 큰 변동성은 보여주고 있지만은 사실은 반향성이 잡아주지 못했죠. 잡아주지 못했죠. 지금 사실은 이제 차트만 놓고 보면은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이제 큰 양봉 만들었죠. 이게 S&P 500 기준인데 하루 만에 9.5% 오르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날이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이제 90일간 유예 발표 나고 이제 저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90일은 이제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저점을 깨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점을 깨더라도 뭐 크게 하락하는 건 아니고 어, 뭐, 뭐 저점 전후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큰 흐름에서는 이게 박스권이 원체 크죠. 왜냐하면 이제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는 폭은 거의 한 3%, 14% 정도 될 거니까 이 폭이 원체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움직이는 모양이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모양,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양이 이제
계속 지속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단 이제 90일 동안이죠. 90일간만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아무리 이제 부정적이다 하더라도 어, 그래도 뭐 하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90일 이후에 상호 관세가 어떻게 될 건지를 확인하고 주식을 팔든지 아니면 주식을 사든지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90일 동안은 어, 다시 이렇게 막 떨어지는 모습은 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시장은 이제 글로벌의 이제 투자자가 이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인데 이 투자자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는 일반 투자자는 당연히 아니고요. 일반 투자는 아니고 이제 큰 자금을 운용하는 매니저 또는 아주 이제 큰 자금을 운영하는 이제 큰 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궁금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누가 뭐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뭐 주위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우리가 유추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움직임들을 보면은 미국 시장은 이제 추정하는 거죠. 추정하는 건데 잠깐만요.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게 있고 상승하는 거 있고 떨어지는 게 있는데 보면은 이제 상승하는 것들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금이죠. 금이 이제 가장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하락하는 거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또 여기 또 금리가 올라가네요.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미국 증시 빠지고 그리고 또 어디가 빠지냐면은 뭐 다 빠지긴 했죠. 증시는 다 빠지긴 했는데 유독 약한 데는 이제 미국 증시 그리고 비트코인도 약하고 그리고 유가 약하고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되게 약해요. 달러 인덱스가 약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미국의 가치가 이제, 미국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거가 뭐였냐면은, 그 이제 트럼프의 입의 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게 크잖아요. 왜냐면 이제 트럼프가 되게 뭐랄까 정형화돼 있는 게 아니라 비정형화돼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이제 어 그 뭐죠? 이제 거래나 아니면은 음, 뭐 거래의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모든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현상이 결국은 이게 미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얘기를 해요. 오늘도 이제 보면은 하워드 막스가 이때까지 미국 시장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변은 미국이란 나라의 시스템이 법규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믿고 투자를 했던 건데 그 믿음이 사그러지는 거죠. 사그러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의 투자자들이 뭐 미국에 있는 자금들도 있겠지만은 유럽에도 있고 저쪽 중동 지역에도 있고 아시아 지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이제 많은 자금들이 미국에 투자를 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증시가 원체 좋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에서 가장 좋은 국가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미국에 갔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런 행위가 많은 투자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다 요런 현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트럼프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중국 견제잖아요. 중국 견제인데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게 145%를 부과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었잖아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이제 우리 지점의 직장 동료의 지인이,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미국에서 음식 장사를 하는데 체인점을 이제 음식 체인점을 5개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크게 하는 거죠, 비즈니스를. 되게 크게. 그리고 한 개가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한 칸, 뭐죠? 뭐 의자가 뭐 한 8개, 뭐 5개 있는 그런 식당이 아니라 막 100개 이상 있는 식당을 한 4, 5개씩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비즈니스 크게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초밥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밥 수시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고급 음식으로 이제 인식이 돼 있어서 이 고급 음식으로 인식돼서 주로 이제 다운타운의 가장 핵심 지역 부동산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초밥에 들어가는 모든 식자재가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한대요. 중국에서 수입을 한대요. 그런데 이 갑자기 145%씩 올라가면은 이 중국 식자재에서 이 초밥을 만드는 게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이제 초밥을 오랫동안 해왔던 이제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게를 내놓나 봐요. 이제 다운타운의 가장 핵심 지역에서 부동산을 내놓는데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른가 봐요. 이제 한국은 이제 임대료를 책정할 때 유동인구 또는 이제 주위의 뭐 상권 분위기 뭐 이런 거를 책정해 가지고 월세를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뭐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미국에서는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발생한 매출액 그리고 이익, 이 손익계산서를 갖고 이 임대료를 측정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까지는 장사가 잘 됐는데 올해 장사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빨리 접어서 내놔야지 임대료를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어, 중국의 식자재가 너무 비싸서 장사가 안 되는 거를 만약에 임대료에 반영을 하면은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임대료를 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액과 이익이 상당히 잘 나올 때 이제 임대차 계약을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지금 이제 중국과 트럼프의 이 문제가 그냥 간단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결국은 이, 이 초밥집은 거의 다 그만두는 분위기일 것 같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장사를 하는 지인의 전달 사항은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장사를 못하면은 직원들 다 이제 해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이 매물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바닥 경기라고 하잖아요. 바닥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JP 모건이 미국의 경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0.6%로 확 낮췄다라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활 경제에서 느끼는 경제 상황은 더 많이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저도 이제 알았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을 분명히 미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 또는 이제 그 경제학자나 아니면 경제 전문가들이 다 알 거라고 보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최근 일주일 동안에 되게 마음이 급해졌다라는 걸 느껴져요. 그러니까 급해졌어요. 급해져서 그래가지고 지금 어저께 미국이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가 파월한테 이제 금리 인하 요구를 한 거잖아요. 금리 인하 요구를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트럼프가 이 경제 상황이 망가질 거를 직감을 하고 지금 핑계거리를 파월로 넘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까지 트럼프가 파월을 별로 안 좋아했고, 그리고 파월을 계속 뭐랄까 이렇게 상처내는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제도 똑같이 했었고, 단 이제 주가는 마이너스 2.3%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뭘 느꼈냐면은 미국의 경제가 망가지는 그 원인을 파월로 돌리려고 한다라는 트럼프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이 되게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결론은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이게 누군가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은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의 이 좀 뭐랄까요? 약간 무례한 행동이 시진핑의 감정과 자존심을 많이 긁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진핑의 어떤 존심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협상의 단계는 그러니까 협상의 단계는 이제 끝난 걸로 보여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생존 또는 이제 자존심의 대결로 또 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트럼프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양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진핑보다는 몇 배는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하기 위한 핑계거리가 뭔가 있어야 되나요? 근데 이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파월은 제가 본 경제가 망친 거에 대해서 핑계는 파월로 돌리는 것 같고, 이제, 중국에 대한 이 협상 카드를 이제 그 상호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는 트럼프가 무슨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찾기 위해서 중국한테 요구를 하는데 중국이 안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지금 중국에서 못 찾고 다른 데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경제가 망친 거는 파월로 따돌릴 것 같아가지고 정말 걱정이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느낌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죠. 되게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 차트를 보면 이제 이게 미국 차트인데, 미국 차트가 제일 안 좋아요. 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 차트 볼까요? 유럽 차트를 보면은 유럽 차트가 유로스톡스가 유로스타스는 좀 그래도 덜 빠졌잖아요. 덜 빠졌고, 독일도 볼까요? 독일도 이런 상태거든요. 독일이 그래도 좀 올라와 있잖아요. 어, 일본 볼까요? 일본 니케이. 일본도 상당히 안 좋은 차트고, 이제 중국 볼게요. 중국도 안 좋아요. 중국도 안 좋죠. 중국도 안 좋은데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나은 편이죠. 미국보다는 나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이 당했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중국만 일반적으로 당한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중국도 당하고는 있지만은 미국이 당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미국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제 처음 겪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반응은 미국 시장에서 더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이제 중국은 이런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을 대안으로 이제 수혜를 보는 나라가 이제 인도하고 브라질이에요. 지금 인도는 상당히 안 좋았다가,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인도보다는 중국으로 투자를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내수 경기를 위해서 밸류업 정책을 폈기 때문에 중국에 많은 자금이 가면서 인도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흐름이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요 한 열흘 동안의 움직임은 중국을 대안으로 내놓는 일본이 곽강을 받는 듯한 느낌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브라질도 그나마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인도, 브라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수혜를 받는 가장 큰 나라인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뭐 별로 이렇게 이득 차트 모양이 나오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힘들어진 거고 단 인도와 브라질만 좀 좋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하여튼 시장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이제 한국 시장은 왜 강한가 보면은 이제 저 뭐죠? 그 블로그 파워 블로그에 이제 메르 이제 블로그를 보면은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나온 거 보면은 이제 그 우리 국민연금에서 한국 주식을 많이 사고 있어요.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강한 모습은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의 저점 매수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어, 한국 시장은 주식을 많이 팔고 있어요. 뭐 오늘도 팔았죠. 이따가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음, 매수 상향, 그러니까 중립으로 상향, 매도해서 중립으로 상향 의견을 했지만은 외국인들이 여전히 주식을 팔고 있고 한국 주식은 오늘 이제 장 끝날 때까지 체크 못했지만은 대략적으로 판 것까지 누적으로 16조 팔았고요. 코스닥도 많이 팔았죠. 2조 3천억 팔았으니까 많이 팔았고요. 선물은 여전히 6만 개 정도 매도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잘 안 사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니까 누적으로는 아직도 6만 개 정도 매도를 갖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의 포지션은 하락적으로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해외 기업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시진핑은 어, 베트남에 방문해가지고 어, 공동 대응을 한다고 돼 있고 오늘 뉴스는 미국의 이제 벤스 부통령이 인도 방문해가지고 모리 총리하고 또 밀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뭐랄까요 하이하는 분위기가 없어요. 더 이제 더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좋지는 않아요. 여기 나오네. JP 모건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을 했지만은 뭐 여전히 한국 주식은 안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가 참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이제 상호 간사에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제일 먼저 들어갔거든요. 원래 이제 계획은 여기 벤센트 재무장관하고 USTR 대표하고 그리고 일본 측 대표가 네 명이서 이제 이제 재무부 회의실에서 한 시간 정도 미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백악관으로 오라고 해서 백악관에서 이제 진행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벤센트 재무장관, USTR 대표, 그리고 누트릭 상무부 장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일본 측 대표 두 명. 이렇게 해서 백악관에서 125분 진행하는 걸 바뀌니까 갑자기 이제 일본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시바 총리 간저로 강요들이 모였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스타일이 분명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협상에서 상당히 모욕적인 음, 느낌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원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미국, 반 트럼프에 대한 감정이 되게 커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어찌됐건 간세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첫 스타트가 일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협상을 할 때 좀 좋은 성과를 난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이제 지나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어, 상황이 매끄럽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간신 기업으로는 이제 화장품인데요. 화장품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SMCG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이제 얘네가 이제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유리용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예요.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어, 보통 이제 가구에 예전에는 향수 보면은 대부분이 유리로 돼 있었잖아요. 이제 유리가 장점이 있대요. 이제 유리를 가공을 하기 때문에 모양을 이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액체를 담아 놓으면은 외부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향기를 되게 오랫동안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이제 이게 쉽게 깨질 수 있는 거죠.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깨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사용이 잘 안 됐던 이유는 가격이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 향수나 고가 화장품 아니면은 유리 용기를 안 썼고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썼었나 봐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이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유리 용기와 이제 고급 플라스틱하고는 가격 차이가 이제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화장품 회사들이 유리 용기를 이제 다시 찾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 일리가 있어요. 지금 읽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와서 당장 이제 주식은 사기는 어렵지만은 만약에 이런 추세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SMCG가 주가가 빠지면은 관심을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붙이면은 기존에 이제 유리 용기를 만드는 회사는 영일 유리, 베르상스 퍼시픽이라고 되는데 이제 베르상스 퍼시픽은 이제 아모레 퍼시픽 자회사였다가 이 베르상스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베르상스 퍼시픽이었고요. 이제 기존의 업체들은 이 우리나라의 쌍대 아모레 퍼시픽과 에지생활건강과 이제 거래를 해왔었던 업체고 SMCG는 이제 늦게 유리 용기를 갖고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 두 군데는 뚫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중소형 인디 브랜드 화장품들과 거래를 많이 했는데 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런 인디 브랜드 시대가 열려서 이 SMCG가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도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 박종대 의원, 이제 원래 하나증권에 있다가 이제 퇴사하셨다가 다시 이제 재복귀했던 분이 이제 메리츠증권에 이제 다시 또 재입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블로그에 이제 써놓은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름 일리는 있는데 문제는 아닙니다.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펌텍 코리아가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제 걔네 실적이 좋아지고 어, SMCG도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뭐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지는 거면은 뭐 둘 다 회사는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둘 다 관심 있게 보자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미용 의료 기기인데 이제 우리가 원택이라는 회사가 이제 코넥스에 있다가 코스닥으로 상장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3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반 전, 2년 전부터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많이 빠졌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얘네가 이제 처음으로 해외 시장 뚫었던 게 브라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에 꽤 매출액이 나오다가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수입해서 유통하는 회사와 트러블이 발생해가지고 작년에는 브라질향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꺾였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 내수 시장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진 없이 이제
떠넘기식으로 경쟁이 격화되어 보니까 내수 시장에서는 시장이 좋았어도 큰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원택이라는 회사가 많이 빠졌었고요. 최근에 이제 원택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또 이제 그 반대예요. 이제 브라질 유통사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서 다시 이제 기존의 업체들이 이제 수입을 해간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는 이제 두 번째는 그 브라질 유통사가 이제 트러블이 있으니까 또 다른 브라질 유통사를 하나 뚫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브라질랑 매출액은 이제 정상화됐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나라를 뚫은 데가 태국이에요. 근데 태국도 원택 제품이 잘 팔린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차근차근 발을 넓혀가고 있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점수를 줬던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내수가 되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피부 미용을 많이 받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의료 관광을 하는데 피부과 비중이 거의 56%를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원택이나 클리시스가 이제 국내 비중이 높으니까 좀 실적이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이제 어, 보니까 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는 게 저런 이제 전자 의료 미용 기기를 받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주사용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보톡스나 필러나 아니면 리쥬란 뭐 이런 것들 많이 접촉을 받는다니까 약간 조금 비껴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음, 국내에서 원택이나 클리시스가 장사가 잘 되는 거는 외국인 대상이 아니라 이제 국내 대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비껴나간 포인트,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택의 투자 포인트는 브라질의 정상화 그리고 태국의 진출을 잘한 성공에 따른 주가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이 미용 의료기기에 관심을 두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이것도 말은 되는 것 같아요. 말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출 데이터가 이제 3월 달께 나왔는데 클래시스, 원테, 누트리닉, 제이시스 메칼이 다 이제 미용 의료기기잖아요. 다 월 단위, 분기 단위 다 이제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다니까 해외에서 미용 의료기기가 정말 잘 팔리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강남구에 이제 어, 피부과 또는 이제 성형외과가 많다 보니까 강남구청에서 이제 강남 메디컬 투어 센터를 어,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고 뭐 이게 이제 외국인들을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 온리 플랫폼이라고 이제 우리 성형외과 중개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이쪽도 뭐 이런 걸 보니까 뭐 그렇더라는 얘기고 결국은 이제 인젝션, 이제 주사제 피부 미용이 외국인들이 거부감이 없다. 그 이유는 이제 북미 시장을 보니까 톡신 비중이 40%, 필러 부분이 12%, 그리고 이제 미용 의료기기가 4%니까 대부분의 북미 또는 유럽에 있는 어, 유저들은 이제 주사제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아까 원택이나 클래시스보다는 PDRN 주사제의 뭐 파마리서치나 아니면 보톡스 업체들이 실적이 더 좋을 수 있다. 아니면 이제 지금 최근에 메디톡스가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뭐 메디톡스에 제가 공부를 안 해봤지만은 그냥 추정컨대 보톡스가 요런 효과로 좀 뭐랄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과정 중이 아닐까 뭐 이런 추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APR.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 작년 한국 화장품이 미국에서 특히 많이 팔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팔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궁금했던 게 얘가 일시적이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계속 진행될 거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반반 섞인 거죠. 이제 지속성이 있는 화장품 회사가 있는 반면에 약간 이제 유행을 타서 잠깐 인기가 있었다가 약간 가라앉는 화장품 회사들 브랜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 이 북미 시장에서 어, 성장성은 약간 좀 주춤한 거죠. 왜냐면 아마존하고 이제 경쟁을 하니까 약간 이제 조금 이제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단계로 들어가서 북미향 매출액이 조금 줄어드는 기미는 있지만은 나름 그 안에서도 인디 브랜드들이 상당히 이제 열심히 해서 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돋보이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APR이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작년에 이제 그 아마존에서 탑100 안에는 이제 두 개 제품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일곱 개 제품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이 나름 이제 순서를 매기면은 APR이 제일 잘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결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디 브랜드의 화장품을 해외에 팔기 위해서 실리콘투는 이제 당연히 잘하고 있는 거고요. 실리콘투는 기본적인 거 이상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적당히 잘하고 있고, 그러나 조금 이제 성장성은 약간 좀 더뎌졌지만은 그 대신 부족한 부분은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니면 동남아 지역에서 이제 계속 채워넣기 때문에 실리콘투의 성장성은 여전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플랫폼 내에서 인디 브랜드 화장품이 이제 각축전이 이제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회사일까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APR이라는 회사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결론이 지어지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APR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면은 주가는 앞으로도 더 올라갈 폭이 많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에서는 당연히 실리콘투가 원픽이고 화장품 인디 브랜드를 만드는 화장품 회사들 중에서는 APR이 원탑이 된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PR 되게 좋다라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 게 태양광이에요. 태양광인데, 이게 참, 이게, 오늘도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이제 제가 이거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는데, 이게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내용이 보통 전주에 있었던 내용들을 오늘 올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해외 기업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웃겨요. 이게 너무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은 이게 너무 웃긴데 이거는 제가 올려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나온 얘기인데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에 어, USTR에서 이제 그 해운주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초안은 이제 중국 조선 그리고 그 조선을 갖고 있는 해운사에 대해서 미국에 입항할 때 상당히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번 주에 나왔던 결과는 생각보다 되게 낮았던 거죠. 낮아가지고 이제 HMM이 10% 떠서 시작했다가 결국은 보합까지 밀렸던 이유는 어, 초안보다 많이 약해진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거였고요. 근데 거기에 되게 웃긴 게 뭐가 있었냐면은 3년 후에는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LNG를 수송하는 LNG 선을 미국에서 만든 LNG 선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미국에서는 조선소가 지금 거의 없어요. 없는 상황인데 웃긴 거는 이제 LNG 선은 이 조선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높고 가장 기술력이 요하는 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뜬금없이 미국에서 제조하는 LNG 선을 3년 후부터는 그걸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밸류 체인 이 업체들이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되게 저렴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이 우리가 납땜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뭐라고 이제 이게 땜질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낮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뜬금없이 LNG 선을 자기네 걸 써야지 된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은 하나해운은 이게 하나오션이 만든 미국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해운회사는 한국에 있는 해운회사잖아요. 나 하나해운이 하나그룹 내에 있는지도 몰랐고 이제 뉴스에는 나왔죠. 뉴스에 나왔죠. 하나해운은 하나오션이 미국에 설치한 법인이고 미국 텍사주에 있대요. 그리고 부사장이 외국 사람이에요. 뭐 보면 라이언 린치라는 부사장인데 뜬금없이 하나해운이 여기 보면은 하나 첫 미국산 LNG 운반선을 건조할 거라고 이렇게 해놨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정부가 뜬금없이 3년 후에는 LNG 선을 미국에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만들게끔 하는 동력은 하나 오션이 갖고 있었고 그 하나 오션이 갖고 있는 오너는 김동관 부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동관 부회장이 하나그룹에서 이제 어 하나그룹 임원으로 이제 딱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비즈니스가 뭐였냐면은 미국에다 하나큐셀이라는 태양광 업체를 만들었고, 근데 그 태양광이 중국 때문에 중국이 더 잘 만들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하나큐셀이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솔루션하고 합병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업을 했던 건 이제 그거는 실패죠. 왜냐하면 김동관 상부가 그 당시에 야심차게 하나큐셀이라는 회사를 어떻게든 만들어 놓고 그걸 미국 나스닥에 상장도 시켜 놓고 비즈니스를 하다가 중국 때문에 망가질 것 같으니까 하나 솔루션하고 합쳐 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패. 그런데 이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 그룹을 이끌어야 돼.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비즈니스는 하나오션을 인수를 했고, 그리고 음, 그 하나오션은 말씀처럼 잘 되고 있잖아요. 뭐 장사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가는 많이 올랐고,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엄청난 실적과 엄청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네, 그런 것들이 김동관 회장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 특히 깜짝 놀랐던 거는 이 김동관 부회장의 학력이 하버드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대 인맥을 이용한 큰 그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솔루션도 어 이제 그 미국 내 이제 모든 게 이롭게 돼 있잖아요. 뭐 중국에 관세 매겼고, 오늘 나왔던 거는 이제 동남아시아 관세가 확정이 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1월 16일 날 발표했던 미국 내에서 IRA, AMPC를 하나 솔루션이 만든 폴리실리콘에만 적용을 한다라고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로비 능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로비 능력. 그래서 이제 음, 결론은 뭐냐면은 김동관 부회장의 미국 의회나
아니면 미국 정부에 대한 로비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 아주 탁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 오션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는 저변이 거기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가장 큰 거는 하나 큐셀이고, 그 하나 큐셀은 결국은 하나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 하나 솔루션에 지금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주가가 살짝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 하나 솔루션이 저점에서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큰 흐름을 보고 되게 오랫동안 갖고 가야 될 큰 기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김동관 부회장의 능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그림을 잘 그리고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믿고 가야 된다. 믿고 가야 된다. 라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 솔루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좀 올리긴 했지만은 사놓고 빠지면은 더 많이 살 계획을 갖고 가야 될 종목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상당한 능력을 1년 후든 2년 후든 크게 발휘할 것 같아요. 크게 발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좋게 보셔야 된다라는 걸로 결론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국내 개별 기업에 태양광 패널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태양광 하나 솔루션이 있고, 또 하나 솔루션이 있고, 뭐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 맥락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PB랩인데요. PB랩은 제가 이제 하나를 팔았어요. 이제 원래 이제 음, HMM을 제가 한 15% 갖고 있었거든요. 15% 갖고 있었는데 왜 HMM을 갖고 있었냐면은 이제 그 USTR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이제 중국 선박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할 거라고 했었고, 처음에 이제 초안은 되게 컸었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중국 배를 쓰지 말라라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라고 표명을 해서 조금 이제 완화되더라도 적당히 이제 조선업체, 한국조선과 이제 한국 해운업체의 큰 수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조선은 이제 지금 수주면은 한 2년 후, 3년 후에 실적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제 HMM이 당장 빨리 수혜를 발 거라고 생각해서 HMM을 15%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발표한 날 플러스 10%로 시작해서 보합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완화된 조치였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기대할 건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HMM을 정리하고 알테오존을 바꿨어요. 어, 제가 지금 랩을 운영하는 제가 이제 어, 원래 이제 지금 이제 주식을 지금 사야 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이거든요. 실적인데, 그리고 이 실적이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K 특산물이에요. K 특산물이고, 이건 결국은 미국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인데, 문제는 이게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악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K 특산물을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 사고 싶은 욕구가 되게 큰데 살려면 아예 주가가 많이 빠지든지, 그러면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기니까 이걸 사면 되는데, 문제는 많이 안 빠졌어요. 많이 안 빠지고 조금만 빠져가지고 다시 신고가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못 산다. 왜냐하면 아직은 악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못 사고, 대신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을 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랑 약간의 이제 트럼프 정책에 약간 이제 걸려 있는 것들을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데 그나마 알테오전이나 약간 바이오 아니면 이제 엔터
이쪽은 이제 트럼프 상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바이오하고 엔터를 이제 살려고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중에 살게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바이오를 알테오전에 살까 아니면 이제 SK 바이오팜을 살까 많이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SK 바이오팜을 둘 중에 하나 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알테오전을 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알테오전이 여전히 어 그 여전히 먹을 폭이 그러니까 이제 애로가 될 거가 더 많다라고 보는 거고 SK 바이오팜은 이제 실적이 이제 바탕이 되는 건데 약간 이제 고평가됐다는 논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이제 미뤄둔 거고 대신 이제 알테오젠이 조금 더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알테오젠 위주로 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말씀 주시거나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점 정리로 결론을 내리면은 지금 미국이 뭐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영향이 생각보다 미국 생활 저변에 많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관세를 140% 올린 거는 중국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트럼프가 의식을 해서 미리 이제 핑곗거리를 좀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미국 상황은 상당히 안 좋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제 싸움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나라가 인도와 브라질 두 군데로 지금 모아지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글로벌 마켓 흐름의 핵심이었고요.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화장품 중에서 이제 용기 부분 그리고 어, 해외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피부과에 많이 가는데 이제 미용기기 시술보다는 대부분 이제 인젝션, 그 이제 보톡스나 아니면은 필러, 니쥬란 이렇게 이제 주사제로 이제 얼굴 시술 받는 거를 외국인들이 선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관심을 좀 둬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이제 국내 강신 기업의 핵심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화장품이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 전 세계 이제 상당히 K 화장품이 저변을 넓히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말까라는 의구심이 되게 컸었는데 시간이 지나 놓고 보니까 그 경쟁력이 소멸되는 기업도 있고 유지되는 기업도 있는데 유독 APR은 더 경쟁력이 확장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한국에 있는 인디 브랜드 화장품 중에서 APR이 원탑이었다라는 게 이제 핵심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에서 그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 미국의 로비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 그래서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우리 일반 투자자는 알 수가 없으니 미국의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큐셀, 하나솔루션을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B랩의 핵심은 제가 이제 HMM을 알테오젠으로 바꿔놨다. 바이오는 그나마 트럼프 관세에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좀 포지션을 구축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 제목은
미용기기, 필러 같은 것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짧은 기간만에 타깃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오는 게 무비자로 오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리고 시술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인젝션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그냥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사람, 서양인들은 미용 시술을 받는 퍼센티지는 되게 낮고 대부분이 보톡스나 필러를 받는 비율이 높아서 그런 습관이 한국에 와서도 주로 이제 주사제로 시술을 받는 거를 많이 선호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라고 보는 거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엄이 생겼고 그리고 탄핵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해외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였을 텐데도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인식이 이런 흐름은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이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유입되는 거에 대한 수혜주로 이제 사실은 글로벌 텍스 프리도 가장 큰 수혜를 받죠. 그게 이제 저는 제일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못 사는 거고 이제 글로벌 텍스 프리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주가가 하락하면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파마리서치의 동급으로 파마리서치는 이제 해외에서 잘하니까 국내에서 동급으로 글로벌 텍스 프리를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글로벌 텍스 프리, 파마리서치 되게 좋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PR은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정세준님 말씀이 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PR은 화장품은 잘하고 있는데 뷰티 디바이스 쪽이 슬로해지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 이쪽을 핑계로 주가가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모르죠.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의견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예. 그러나 그 이후로 빠지면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반 메디칼이 최근에 이제 스터디에서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주가는 올라가겠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으나, 뭐 이제 어찌됐건 스터디에서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은 적당히 좋으면은 주가는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경쟁력은 더 좋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뭐 동방 메이커는 좀 짧게 보는 쪽으로 보시면 되고, 더 경쟁력이 많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휴젤, 파마리서치, 원텍, 클래시스 이렇게 경쟁력이 이제 글로벌리 탑 수준인 업체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보시는 게 낫고 그냥 동반 메디컬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제 스터디에서 얘기가 언급이 되니 잠깐 올랐다 빠질 수 있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불안불안해요. 왜냐면 트럼프가 계속 쫓기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불안불안해요. 그게 이제 좀 좋은 쪽으로 해결이 돼서 주식시장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바람일 뿐이고 어찌됐건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참여해서 주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